안녕하세요. 7월 3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주 전에 있었던 브렉시트 이슈가 소멸이 됐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소멸이 된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올려드렸지만 결국은 영국은 유로존을 못 나가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들이 어떤 구실을 찾아 나가느냐에 대한 거지 사실상 이게 정치 이슈였지 이유를 붕괴시키거나 유로존이 붕괴되는 그런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아일랜드라든지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는 나라들이 이제 나가는 걸 주저하게 돼요. 왜? 지금에 있는 영국이 EU존을 탈퇴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겪고 있는 불행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연결된 말씀드리지만 3년 안에 컴백을 다시 선언을 할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잠정 소멸됐다. 물론 이게 그리스의 EU 탈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거긴 부채가 걸려있던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신들의 GDP 캐파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탈퇴를 하는 건 이건 뭐 좌우를 떠나서 북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라서 여기는 크게 보시는 않아야 되지만 물론 이 노이즈들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10월 달에 있는 FOMC 금리 동결이 확정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 있는 5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채 금리를 계속 말씀드리냐? 국채 금리는 실세 금리예요.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그때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건데 이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인상 요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핑계가 있죠? 브렉시트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유동성을 유럽에 또 그리고 미국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실세금리가 하향하고 있고 이런 핑계가 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금리를 4번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리고 그걸 2번 정도로 하향하고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조차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작년에 지금은 안 올리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S&P라든지 다우존스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에 있는 경기 호조를 이런 이슈를 계속 더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 호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변국인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가 되고 있어요. 바오바 8% 성장이 재작년에 많이 무너지면서 중성장 기조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가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에 있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버블들 계속 해소해 나가면서도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까지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려했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악재가 호재들에 다 잡아먹히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해가지고 1890일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 지금 기억 못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나라도 7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적 시즌에 누가 총대를 맺죠? 삼성전자가 150만원 돌파시켰잖아요. 근데 묘합니다. 지금에 있는 장세가 상당히 묘한 게 다른 주도주군들의 기존에 있는 주도주군들이 엄청나게 깨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가장 맥을 못 추긴 현대차예요. 현대기아차가 깨져나가는데 삼성전자가 지수를 컨트롤해가면서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 회복을 시켰던 6월 장세보다도 질은 좋아졌어요. 왜? 대형주 바스켓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저자산주들 너무 많이 떨어졌던 주들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올라오는 있는데 과연 실적 시즌으로 했을 때 실제 실적들이 코스피 상한선, 왜 코스피 상한선을 말씀드리냐면 이 위는 이익선이에요. 코스피에 있는 이 영업이익들이 상승이 돼야 2100, 2200, 2300으로 열리는 선입니다. 하한선은 자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 이벤트들이 팍 나왔을 때
떨어졌을 때 반등선을 코스피 1배수다, 0.7배수다 PBR 기준으로 그 말을 해서 반등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자산선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익이 정체되다 보니까 계속 좁혀져서 추세가 안 나온 장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럼 이번에는 이익선이 확대가 돼가지고 상한선이 열릴 것인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비관적인데 추세가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세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이런 좋은 이슈들이 여기 이슈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예상을 하지도 못했고 돌발적인 데다가 지금 경제보복이나 그 무역보복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왜? 상대가 둘이거든요. 중국은 옛날에 마늘풍선 같은 경우에서 WTO에서 가입이 안 됐을 시기인가요? 그때 이제 관세를 300%, 315% 올려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쇼크를 한번 마늘 파동 때문에 쇼크를 겪었는데 중국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예측 불가 영역입니다. 왜? 여긴 바로 군사행동한다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해외 이슈들이 악재가 호재에서 반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이렇게 발생을 해버리면 지수가 위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하방 포지션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상방이 열릴까? 이 위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드린 게 2030, 2044, 2063, 2077을 넘어가야 이 선을 넘어가야 오케이 추세. 특히 이 점을 넘어가야 추세가 확실히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20선 도달했을 때 지수가 망설이죠. 대형주들의 매기를 좀 더 봐야 되고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지수가 이 위에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이 상당히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죠. 근거를 말씀드렸던 6월 달에 있는 코스피의 20일과 60일의 데드크로스 20일과 60일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기본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에 큰 하락이 분명히 있었다. 이번 6번째다. 라고 한 게 1번인데 또 두 번째 이 대선이 있죠. 이게 의외로 박빙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경제지표들이 여기에 매몰돼서 쏠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데다가 우리는 국내 이슈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한선이 위로 열릴까에 대한 부분은 약간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어느 정도까지 닫히고 열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계속 하방에 베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략인데 지금은 2030선을 넘어가기 전에 1937선을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의 전략은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이 비추세 구간이 3월부터 6월까지 아주 지루하게 3번 정도가 연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고 지수의 고저폭을 가지고만 요 범위 바깥으로 나올 때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한선에 제가 예상한 상한선에 붙어서 하방 대응 쪽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의 확답이나 강한 예상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방 포지션이 유효한데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에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주차 모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